이정수는 아침 햇살이 벽에 번지는 걸 보며 조용히 차를 데웠습니다. 방 안은 깨끗했고 달력에는 병원 검진과 시장 보는 날이 가지런히 적혀 있었죠. 남편이 떠난 지 몇 해가 흘렀지만 그녀는 아직도 집안 시계를 저녁 8시에 맞춰 닦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고 낯선 번호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정수는 잠깐 망설였지만 통화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건너편의 목소리는 또박또박했으며 은행 연체 안내라고 자신을 밝혔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대출 같은 거 안 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은 약하게 떨렸죠. 상대는 서류상 본인 명의의 대출이 확인된다며 지점 방문을 권했습니다. 전화를 끊자 집안의 정적이 한층 두꺼워졌습니다. 정수는 장롱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적금 책자는 오래 만진 종이 특유의 부드러운 느낌이었고 잔액은 계획대로 조금씩 늘고 있었죠. 그녀는 거울 앞에 섰고 눈가의 주름을 가만히 문질렀습니다. 차고겠지. 혼잣말은 짧았지만 미세한 금이 마음에 번졌습니다. 싱크대에 놓인 컵을 비우고 얇은 카디건을 걸친 뒤 외출 가방에 통장과 신분증을 챙겼습니다. 현관문을 잠그는 손놀림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농가 창고, 오래된 표지판이 뒤로 흘렀습니다. 정수는 좌석 손잡이를 잡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딸 민경의 사진이 떠올랐고 최근에 조만간 보자던 메시지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약속이 미뤄진 날이 벌써 3번이었죠. 지점에 도착하자 차가운 유리문과 환한 조명이 눈을 어지럽혔습니다. 번호표를 뽑아 의자에 앉자 심장 고동이 의자 등받이에 닿는 듯 느껴졌습니다. 이정순 고객님? 직원의 부름에 자리에서 일어나자 바닥 타일이 살짝 기울어진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상담석에 앉아 직원은 사실 확인을 위해 미리 발송한 우편 안내와 전자 서명 기록을 차례로 꺼냈습니다. 정수는 프린트된 서류 위의 이름과 주소를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붉은 도장 자국이 선명했고 필체는 자신의 것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이 도장은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직원은 절차와 상환 일정, 연체 이자를 설명했고 설명은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순의 귀에는 단어들이 물속에서 울리는 소리처럼 멀게 들렸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시면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마지막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종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 지점을 나오자 바람이 서늘했습니다. 정수는 계단 난간을 잡고 한 칸씩 내려왔습니다. 손잡이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현실로 당겨주는 밧줄처럼 느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서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안쪽에서 종이 모서리가 심장 박동에 맞춰 톡톡 부딪혔습니다. 민경아, 바쁘다더니. 짧은 중얼거림이 공기 중으로 흩어졌습니다. 버스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그 얼굴에는 의심과 믿음이 어색하게 공존하고 있었죠. 정수는 봉투를 더 꽉 끌어안고 천천히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정수는 아침부터 서류 봉투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봉투 위에 길게 드리워졌고 그 위에 먼지가 떠다녔습니다.
밤새 한숨만 쉬었기에 얼굴은 푸석했고 눈 밑에는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기 옆에는 민경에게 걸었던 부재중 통화 기록이 줄지어 있었죠. 그녀는 번호를 다시 눌러보려다 손끝이 망설이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정순 씨 맞으시죠? 문 앞에는 양복 차림의 남성 둘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눈으로 집안을 훑었습니다. 그들은 연체된 대출금과 상환 계획을 설명하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수는 멍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고 손끝으로 종이의 가장자리를 더듬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녀의 말은 낮게 떨렸고 상대는 매뉴얼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수는 대꾸하지 못한 채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지나가며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지만 정수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남자들은 짧게 인사를 하고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정수는 그대로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발끝에서부터 냉기가 몸을 타고 올라왔고 손에 들린 서류가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종이 위에 글씨들이 뭉개져 눈앞이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그제야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나 봉투를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치니 도장이 또렷했습니다. 민경의 이름이 곳곳에 적혀 있었고 그 아래 보증인 이정순이란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안경을 벗고 손으로 눈을 문질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섞이며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민경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울먹이던 날, 첫 월급으로 옷을 사주던 날, 모두 선명했죠. 하지만 지금 눈앞의 서류는 그 모든 기억을 무너뜨리는 듯 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기계음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조용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고요 속에서 냉장고 소음만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수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민경이 고등학생 때 쓴 편지와 낡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딸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정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가만히 내려놓고 그 옆에 대출 서류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종이의 대비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밖에서는 오후 햇살이 기울며 벽에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정수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마치 무언가를 놓지 않으려는 듯 단단히 얽혀 있었습니다. 이정수는 이른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딸 민경의 집 주소가 적힌 메모를 수십 번 확인하며 가방을 꼭 쥐고 있었죠.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혹시 오해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버스가 종점에 멈추자 정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과 두려움이 뒤섞인 듯 무거웠습니다. 낡은 아파트 복도를 따라 걷는 동안 이웃집 문틈 사이로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경의 집 앞에 도착하자
문틈 아래로 전단지와 고지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고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나타난 민경의 얼굴은 놀람과 피로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웬일이야? 민경의 목소리는 가볍게 떨렸습니다. 정수는 말없이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에는 낡은 소파, 식탁 위엔 미납된 고지서와 카드 명세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되지 않은 그릇이 쌓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답답한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정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민경은 그것을 보는 순간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뭐니, 민경아? 짧은 질문이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민경은 눈을 피하며 의자에 앉았고 정수는 딸의 옆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민경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나 잠깐만 빌린 거야. 곧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 정순의 손끝이 떨렸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들고 도장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내가 한 거니? 민경은 대답하지 않았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방 안에는 냉장고 모터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향했고 민경은 그 뒷모습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민경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수는 계단을 내려오며 벽을 짚었습니다. 손바닥에 차가운 콘크리트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고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은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가 울고 차가 지나가도 그녀의 시선은 허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가방 속 서류 봉투가 무겁게 눌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속으로 아직 모를 거야. 나중에 다 해결될 거야 라고 되뇌었지만 그 말은 자신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멈추자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발을 옮겼습니다. 그 발걸음은 세상 어느 길보다 조용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날 오후 이정수는 식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한 장씩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커튼 틈으로 회색빛 하늘이 보였습니다. 봉투에 적힌 숫자들은 현실감이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그녀는 펜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다 멈추고 다시 장롱 속 통장을 꺼냈습니다. 손끝이 서류를 넘길 때마다 손마디의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강한 두드림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문 앞으로 걸어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이정순 씨, 집에 계시죠? 대출 관련해서 왔습니다. 낯선 남성의 굵은 목소리가 문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문을 조금 열었고 검은 우비를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손에 서류철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신발 끝으로 현관을 툭툭 쳤습니다. 이건 그냥 확인 절차입니다. 빨리 끝나요. 정수는 당황한 얼굴로 서류를 받았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종이 위에는 상환 촉구라는 붉은 글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 딸이 한 일인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딸이 하신 건 맞죠? 하지만 명의는 어머니 겁니다. 그 말에 정순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짧은 침묵 후 그녀는 잠깐만요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몇 걸음이 평생을 걷는 듯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에서 봉투를 찾아오던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목에 맥박이 뛰었고 서류를 들고 나오자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요. 이건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건네받았습니다. 연락드릴게요. 다음 주까지 정리해 두세요. 그들은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섰고 현관문이 닫히며 공기가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정수는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발끝에서부터 차가운 기운이 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고 얇은 슬리퍼 아래로 먼지가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댄 채 숨을 고르며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서류의 모서리가 손바닥을 눌러 하얀 자국이 남았습니다.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오토바이 엔진음이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정수는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들어 민경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기계음이 반복될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머리를 떨군 채 속삭였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엄마한테. 그 목소리는 봄비 소리 속에 흩어졌고 방 안에는 냉기만 남았습니다.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던 민경의 소식을 쫓아 이정수는 도시를 헤맸습니다. 지하철을 3번이나 갈아타고 종일 비슷한 거리를 걸었습니다. 가방 속 서류는 구겨지고 종이의 가장자리는 손에 땀이 배어 축축했습니다. 어느 골목 모퉁이에서 젊은 여자 둘이 도윤이 또 사고 쳤대라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정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그 이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민경이 자주 언급하던 믿을 만한 사람이라던 그 남자. 정수는 그 목소리를 좇듯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카운터 앞에서 민경과 도윤이 서 있었고 서로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순간 몸이 굳었지만 발소리를 죽이며 안쪽 자리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커피 향 대신 싸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그녀는 두 사람의 대화를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돈은 내 엄마가 냈잖아. 이제 와서 나한테 뭐라고 그래? 도윤의 목소리는 높고 손짓은 거칠었습니다. 민경은 울먹이며 당신이 시켰잖아. 나한테 방법이 없었다고. 라고 외쳤습니다. 정순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잔이 흔들리며 커피가 가장자리를 타고 흘렀습니다. 도윤은 비웃음을 흘리고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민경이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앉아 울었습니다. 정수는 한 걸음 나아가려다 결국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굳어 있었고 눈동자엔 복잡한 빛이 맴돌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뒷모습을 바라보다 정수는 조용히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도로 위 빗물에 반사되어 흔들렸습니다. 정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경찰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도윤의 이름과 주소를 또박또박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사람, 우리 딸 인생을 망쳤어요. 전화를 끊은 뒤에도 정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서 있었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민경의 어깨가 작게 들썩였습니다. 정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똑바로 걸었고 그 발걸음엔 오랜 슬픔 대신 묵직한 결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멀어질수록 그녀의 그림자는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발송된 공식 통보장이 도착했습니다. 봉투 위에는 법적 절차 예고라는 붉은 글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정수는 서류를 읽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그 소리가 마음속을 쿡쿡 찔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서류를 덮고 낡은 사진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젊은 시절 모습과 옆에서 웃는 어린 민경의 얼굴이 한 프레임 안에 있었죠. 정수는 고개를 떨군 채 오래도록 그 사진을 바라보다 서랍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빚을 자신이 떠안기로. 이건 내 책임이야. 엄마로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지. 그녀는 마을 이장을 찾아가 집 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이장은 놀란 얼굴로 다시 생각해 보세요라고 했지만 정수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래 산 집이지만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그날 밤 정수는 방 안의 물건들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딸의 어린 시절 옷가지와 장난감, 편지 한 장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모두 상자에 담아 천천히 끈을 묶으며 손끝으로 추억을 쓸어내렸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세게 불었고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문 대신 마음속에서 한마디가 반복되었습니다. 부디 민경이는 다시 일어날 수 있길. 다음 날 정수는 은행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담당 직원이 계산서를 건네며 신중하게 설명했습니다. 상환 절차는 이걸로 끝입니다. 이제 채무는 완납되셨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펜을 들었습니다. 펜촉이 종이에 닿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곧 안정되었습니다. 도장을 찍을 때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이 인사할 때 정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엔 묘한 허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고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빈집과 자신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요양병원 복도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하얀 벽은 깨끗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오래된 시간처럼 느리게 흘렀습니다. 이정수는 창가 쪽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창밖으로는 가을빛이 잔잔히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세월의 자국이 깊었지만 표정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그동안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이곳으로 옮겨온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의사는 휴식을 권했고 병실 안은 늘 조용했습니다. 가끔 들리는 간호사의 발소리와 커튼이 스치는 소리만이 하루를 알려주었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다 떴고 머리맡에 놓인 액자 속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민경이 활짝 웃으며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민경이는 지금쯤 잘 지내고 있겠죠.
낮게 흘러나온 말은 바람에 섞여 병실을 맴돌았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박소연이었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경이 새 직장 구했어요.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됐어요. 소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손수건으로 정순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고 햇살이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정수는 그 빛을 따라 시선을 돌리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하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소연은 그 옆에서 손을 꼭 잡은 채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병실의 시계 초침이 또박또박 시간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고 긴 호흡이 잔잔히 이어졌습니다. 밖에서는 새소리와 함께 오후의 바람이 병원 복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병실은 마치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몇 달 후 민경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마당의 감나무엔 붉은 잎이 마지막 몇 장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낯익은 비누 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먼지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민경은 구석진 장롱을 열어 상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수첩과 통장, 그리고 민경에게라 적힌 흰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정순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적힌 편지가 있었습니다. 글씨는 조금 삐뚤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도 내 마음은 언제나 너를 믿고 있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민경의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에 번졌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통장을 펼치니 작은 적금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경은 숫자를 가만히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하면 좋을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어머니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내 이정순 장학금 설립 계획이라 적었습니다. 글씨를 쓰는 손끝에 눈물이 다시 맺혔지만 이번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 회관에는 작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이정순 장학금 첫 수혜자 발표.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이름이 불릴 때마다 민경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슬픔 대신 자부심이 스며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민경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 위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로 빚을 다 갚았어요. 그 말과 함께 부드러운 바람이 스쳤고 민경의 머리카락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하늘빛이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